그 전에 저도 좀 홍보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앰비션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상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OEM들, 자동차 OEM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직접 뽑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벤츠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많은 분들이 필요해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잡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병준님도 모셔오고 싶고 다 모셔오고 싶지만 네, 기회가 되면 지원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자동차 관련된 모든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으로 그냥 오픈 채팅방이 있어서 여기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것들, 특히나 자동차 쪽. 욕토도 최근에 자동차 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욕토 관련 질문도 다 여기서 답변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단톡방에 계세요. 발표자분들 중에.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링크는 여기 전체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비밀번호가 있을 거고요. 2616이가 비밀번호예요.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지난번 오픈소스 서밋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쉐어링을 먼저 할게요. 쉐어링을 진행을 네, 이거는 지난번 오픈소스 서밋, 욕도 서밋에서 발표가 됐었고 비디오도 다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가시면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이지리아 분이 발표를 하셔서 동영상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디버그 인포디에 대해서 욕토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고 간략하게 버그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항상 존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디버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기존의 GDB, 퍼프 여러 가지 디버깅 툴이 있었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디버그 심볼이 디버깅을 할 때 필요하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버그 인포 D라는 거고요. 디버그 인포 D는 이제 EFX 1F util의 하나로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웹 파일 서버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버그 인포 D를 실행을 하면 웹 서버가 실행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디버그 심볼 정보들이 링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GDB로 또는 다른 디버깅 툴로 디버그를 할 때 그 웹 서버와 커넥션을 한 다음에 이제 디버깅 정보들을 가지고서 디버깅을 쉽게 할 수 있죠. 보통 그냥 디버깅을 하게 되면 디버그 심볼이나 소스 정보들이 다 빠져 있어서 트레이싱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커넥션을 맺어서 하게 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고 이게 최근에 욕토에 적용이 됐어요. 디버그 인포 D가. 그래서 LTS, 그러니까 가장 최신 LTS 덤펠 3.1 버전인데 욕토 버전 중에 거기에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새로운 피처이기 때문에 릴리즈된 브랜치에서는 적용이 안 돼 있고요. 만약에 덤펠에서 최근 LTS에서 버전을 이 디버그 심볼을 적용을 하고 디버그 인포 D를 적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관련된 패치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일부 컴포넌트는 GDB, ELF util 이런 것들은 최신 버전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려면 이제 가장 최신 릴리즈가 3.5 어니스트고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계신 욕토의 패치들 그리고 컴포넌트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가지고 오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버그 심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디버그 인포 D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 기존에는 이제 디버그 정보를 루트 파일 시스템에 탑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피처에 디버그 패키지랑 소스 패키지를 넣게 되면 타겟 루트FS에 이 디버그 정보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겠지만 그러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굳이 불필요한 것들을 타겟에 넣을 필요도 없고 또 따로 빌드에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거의 뭐 6배가 늘어나죠. 그래서 나온 게 디버그 인포 D고, 물론 GDB에서 연결을 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이 디버그 인포 D를 이런 식으로 컨피규레이션을 해서 실행을 하면 편하게 욕토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릴리즈된 욕토 버전에서는 이 부분들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 세미나가 진행될 당시에는 디폴트로 디버그 인포 D가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걸 이네이블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최근 릴리즈에는 디폴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그 인포 D 서버를 실행을 하려면 욕토에서는 OE 디버그 인포 D를 실행을 하시면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빌드 서버에서는 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커맨드를 실행을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욕토를 가지고 빌드를 하게 되면 패키지 중에 각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한 디버그 패키지가 따로 뭐 IPK나 RPM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빌드할 필요 없고 디버그 인포 D를 욕토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실행하게 되면 링킹이 자동으로 이제 패키징된 그 디렉토리 보시면 RPM이나 IPK 디렉토리로 잡히게 되고 이 안에 있는 그 디버그 패키지를 풀어서 실제 디버깅 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아까는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세팅을 한 거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실제 이제 타겟 안에서 디버깅을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 되게 간단해요. 한 줄만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만약에 이제 QEMU 환경이면은 QEMU 타겟 안에 들어가서 그 디버그 인포 D URL을 익스포트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버 주소하고 디폴트 포트 8002를 익스포트 하시고 그냥 GDB 실행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타겟 쪽에서는 할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포트를 하려면 이제 그냥 GDB를 써도 되고 또는 이 디버그 인포 디파인드 뭐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려면 ELF 유틸만 따로 설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정보를 파인딩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필요가 없으시면 설치를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매칭을 하게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스와 디버그 패키지를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인데 그거는 이제 빌드 아이디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빌드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read elf나 또는 파일 커맨드를 해보시면 그 빌드 아이디 정보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매칭을 해서 디버그 정보를 서로 그 다른 패키지에서 그러니까 오리지널 패키지와 디버그 정보 심볼이 담긴 또는 소스가 담긴 정보를 매칭을 할 수 있고요. 이 기본적인 이게 소개고 간단하게 이제 데모도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진행을 했던 걸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쪽에서 하려고 했지만 회사 서버에 접속을 해야 돼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긴 어려워서 유튜브 그쪽 진행하시는 분이 유튜브에서 잘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여기 전체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시작을 보면 잘 보이세요? 근데 화면이? 화면 공유해 주세요. 화면 공유 지금 안 돼 있어요? 되고 있나? 네, 저는 보입니다. 또 나와요. 네네. 여기 화면 보이시면 이제 오른쪽이 호스트, 욕토 빌드한 호스트 환경이고요. 이제 OE 디버그 인포 D라고 명령을 쳤어요.
제가 뉴트를 하고요, 여기. 그래서 이분이 OE 디버그 인포디를 하면 욕토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호스트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 보면 왼쪽이 이제 타겟이에요. 타겟이고 이분은 QEME 쪽에서 실행을 했고요. 런 QEME 하면은 이제 욕토 쪽에서 빌드가 실제 QEME 환경이 실행이 되지만 지금은 네트워크 세팅이 안 돼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세팅이 안 돼서 지금 약간 헤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창영님,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체 화면이요? 네. 보이세요? 혹시 전체 화면으로?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트롤을 다시 쭉 넘어가면 이게 이제 욕토에서 QEME 환경 실행할 때 탭 디바이스 잡는 거고요. 아까 탭 디바이스가 안 잡혀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쭉 넘어가서 탭 디바이스 설정한 다음에 실제 환경 실행을 다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QEMU가 실행되는 부분이고요. QEMU가 실행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익스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GDB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 이렇게 실행만 하면 밑에 보시면 심볼이 읽혀지죠. 디버그 인포트에서. 그리고 소스 파일도 소스라고 하면 이제 GDB에서 소스가 다 읽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많은 스텝이 필요 없고 기존 욕토 환경만 가지고 있으면 다 돼요. 그리고 아까 빌드 해시 값 보여주는 방법 그냥 파일 로딩 하는 거고 뒤에 빌드 해시를 어떻게 보는지를 오른쪽에 알 수 있어요. 파일 명령어로 실행을 하면 왼쪽이에요. 빌드 해시도 볼 수 있어요. 빌드 아이디. 데모는 되게 간단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빌드 아이디 파일로 해서 빌드 아이디가 보여지고 이거랑 매칭해서 실제 디버그 정보를 갖고 오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가 됐고 간단하게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서 그럼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하고 있는지는 구두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회사 사이트라서 기존에 저희도 이제 디버그 정보를 코어 덤프가 나오게 되면 디버그 심볼과 연결을 해서 실제 어느 위치에서 코어 덤프가 나왔는지를 최종 리포트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 개발 환경에서는 QEMU, 그러니까 빌드를 한 다음에 OE 테스트를 이용해서 실제 컴포넌트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QEMU 환경에서. 그리고 나서 코어 덤프가 나오게 되면 그 코어 덤프를 풀어가지고 실제 디버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디버그 인포 D를 적용하기 전에는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그 디버그 파일들, 디버그 심볼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과 소스 파일들을 전부 다 압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제 최종 정보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되면은 빌드 시간도 늘어나고 그 용량 스페이스도 늘어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디버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적용을 했지만 최근에 디버그 인포디가 나오면서 저희가 덤페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신 마스터에서 관련된 걸 체리픽해와서 덤펠에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핸들링을 하는데 이제 욕토 내에서 문제가 코어 덤프가 뜨면 그 이벤트를 잡아서 디버그 인포 D를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커맨드를 가지고선 최종 문제가 코어 덤프가 발생하면
어느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콜 스택까지 다 보여주게 다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 20분 정도 빌드 시간과 코어 덤프 뜨는 시간이 단축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실제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디버그 인포디는 이제 현재 저희가 쓰는 우분투, 뭐 페도라 이런 데서도 오피셜하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리고 심볼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들이 이제 HTTP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그 엑스포트해서 그 서버들 접속한 다음에 GDB로 연결을 해서 디버깅을 실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좀 되게 빨리 진행을 했는데 시간상 제가 준비한 거고요.